MBC 2시의 취재 현장. 안녕하십니까, 임정환입니다. 4월 24일 화요일 2시의 취재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남북 정상회담 사흘을 앞두고 준비위원회는 판문점에서 전체 일정을 재현하는 등 막바지 점검에 나섰습니다. 국민투표법 개정이 무산된 것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유감을 표명했으며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에 대해선 남북 정상회담 이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관련자들의 자금 출처를 조사하는 한편 태블릿 PC를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는 TV조선 기자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과 관세청에 이어 공정위까지 나서 대한항공 총수 일가의 갑질에 대해 전방위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60대 여성이 야외에서 진드기에 물려 사망함으로써 봄철 야외 활동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남북 정상회담을 사흘 앞둔 오늘 준비위원회는 판문점에서 정상회담 예행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 청와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재훈 기자. 네. 남북 정상회담 예행 연습에 참가할 인원들이 판문점으로 출발했습니까? 네. 조금 전인 1시 50분쯤에 서울에서 판문점으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예행 연습은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주재하는데요. 임 실장 외에도 천혜성 통일부 차관,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김상균 국가정보원 2차장 등이 참가해서 정상회담 당일 전체 일정을 그대로 재현해 볼 예정입니다. 점검 대상은 남북 정상의 동선을 비롯해서 회담 진행 순서, 회담장의 가구 배치 등 정상회담과 관련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내일은 판문점에서 북측과 합동으로 예행 연습을 하기로 했죠. 네. 내일은 김창선 북한 국무위원회 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북측 선발대가 판문점 평화의 집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우리 측 정상회담 준비위원회는 북측 선발대와 함께 남북 합동으로 예행 연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합동 예행 연습에는 회담 당일 상황을 똑같이 가정하되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대역은 동원하지 않고 두 정상의 자리를 비워두고 진행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동 리허설은 양 정상이 만나는 그 시각에 비공개로 실시한다면서 회담당에 최강까지 다 봐야 한다는 양쪽 방송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회담이 열리는 시각에 리허설을 열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상회담 하루 전날인 모레는 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이 모두 참여하는 예행 연습을 진행하는 것으로 정상회담 준비를 마칠 계획입니다. 네. 지난달 대북 특사단의 평양 방문 당시 합의됐던 정상 간 통화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정상회담 전에 통화가 꼭 성사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내비쳤죠? 네. 한라인 즉 정상 간 통화는 지난주 금요일에 개통돼서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북측과 직접 시험 통화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남북 정상 간 통화는 정상회담 전이 될지 후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가 한 말을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정상회담 이전에 두 정상이 통화하면 서먹해서 딱히 인사말이나 날씨 말고는 할 말이 별로 없을 텐데 굳이 정상회담 이전에 통화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청와대는 또 한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 역시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조율할 것이 있으면 고위급 회담을 할 텐데 현재로서는 회담 준비가 잘 되고 있어서 굳이 고위급 회담을 열 필요가 많지 않다는 겁니다. 네, 이제 곧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면 내외신 취재진들이 몰려들 텐데 프레스센터는 언제 문을 여나요? 네, 프레스센터는 회담 전날인 모레부터 문을 엽니다. 판문점과 가까운 일산 킨텍스의 메인 프레스센터가 문을 열 예정인데요. 현재까지 전 세계 41개국 460개 언론사 소속 2,850명의 언론인이 남북 정상회담을 취재하겠다고 사무국에 사전 등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 등록도 가능한 만큼 전체 인원은 3,000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남북 정상회담에 전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재훈 기자였습니다. 어제까지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아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의 동시 실시가 무산된 데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매우 유감스럽고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임명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실시하기로 한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며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모아 발의한 개헌안이 아직 단 한 번의 국회 심의조차 받지 못한 상황에서 국민투표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치권이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 실시 약속을 마치 없었던 일처럼 넘기는 것도, 위헌 상태가 된 국민투표법을 3년 넘게 방치하고 있는 것도 저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오늘 발언은 선관위가 국민투표법 개정 시한으로 규정한 어제까지 국민투표법이 처리되지 않음에 따라 설사 개헌안이 통과되더라도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에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의 철회 여부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마지막까지 설득에 최선을 다했지만 야당의 회방으로 물거품이 되었다며 정쟁에 눈먼 한국당이 시대적 과제인 개헌을 걷어찼다고 비난했습니다. MBC 뉴스 임명현입니다. 임정환 앵커가 진행하는 2시의 취재 현장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2시 7분, 서울지방 현재 기온 15도입니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관련자들의 자금 출처에 대해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드루킹 사무실에서 태블릿 PC를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는 TV조선 기자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준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오늘 오전부터 서울 강남의 한 회계법인과 파주 세무서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해당 회계법인은 드루킹 김모 씨가 운영한 느릅나무 출판사의 세무 업무를 담당했던 곳으로 느릅나무에서 회계 업무를 담당했던 김모 씨는 금전 출납부와 일개표를 매일 엑셀 파일로 작성해 회계법인에 보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회계장부와 세무서 신고자료 등을 확보해 이들이 댓글 여론조작 자금으로 쓴 돈의 출처와 사용처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또 드루킹 등 관련자들의 금융기관 계좌도 압수수색해 이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된 자금 흐름 중 수상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려는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드루킹 일당이 댓글 추천수 조작을 위해 매크로 기능을 수행하는 서버를 자체적으로 구축한 사실을 확인하고 서버 구축 동기와 관여 인력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한편 느릅나무 출판사에 들어가 태블릿 PC와 USB를 가져갔다가 반환한 혐의를 받고 있는 TV조선 기자도 오늘 오후 소환해 조사합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 대한항공 조현민 전 전무의 갑질 파문이 대한항공 총수 일가에 대한 전방위 조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관세청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까지 나섰습니다. 조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 기내 판매팀의 조사관 6명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내 면세품 판매와 관련해 대한항공이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했는지 살피겠다는 겁니다. 관세청의 조사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주말에 이어 어제 대한항공 본사와 조현민 전 전무의 사무실을 추가 압수수색했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총수 일가의 물품을 빼돌리라는 조직적 지시나 정황이 담긴 이메일 등을 찾는데 조사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도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현민 전 전무의 휴대전화를 감정해 갑질 파문이 있고 나서 조 전 전무가 회유와 압박을 했는지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삭제된 내용들을 복원해 문자 메시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경찰은 또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의 폭행 의혹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된 이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하고 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주말 조양호 회장이 뒤늦게 두 딸을 현직에서 물러나게 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연이은 파문으로 소환 조사가 불가피한 대한항공 최대 주주 일가는 사면 초과에 몰린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현용입니다.
봄철 야외 활동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60대 여성이 야외에서 진드기에 물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20일 충남 청양에 거주하는 62살 여성이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여성은 밭농사와 고사리 채취, 나물 캐기 등 야외 활동을 한 뒤 지난 13일부터 발열과 설사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숨졌습니다. SFTS는 주로 4월에서 11월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 진드기에 물린 뒤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으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진드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특히 3월에서 6월 기간 동안 진드기의 감염률이 7월에서 12월 기간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봄철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난해 진드기에 물린 환자는 272명으로 추정되며 이 가운데 54명이 숨졌습니다. 감염자는 농업이나 임업에 종사하는 50대 이상 고령층이 많습니다. 보건당국은 야외 활동 후 2주 안에 고열이나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정입니다. 간추린 뉴스와 날씨 이선영 아나운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중국 노동절 연휴와 일본 골든위크를 맞아 내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를 외국인 관광객 환대 주간으로 정하고 환영 행사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청계광장에 스크린과 무대를 설치하고 각종 홍보 부스에서 메이크업과 스타일링 수업, 비보이 공연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이 고액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 고액 자산가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소득이 없는데도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가 아파트를 매매 전세 거래한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해 증여세 탈루 등의 혐의를 두고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변칙적인 자본거래를 통해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는 등 세금 탈루 혐의가 있는 기업가와 사주 일가에 대해서도 동시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황해북도에서 난 교통사고로 중국인 관광객 32명을 포함해 모두 36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의 중국 대사관을 찾아 위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에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친 가운데 동해안과 제주도는 오후까지 비가 조금 더 오겠습니다. 오늘 최고 기온은 서울 16도 등 전국이 10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지만 바람이 불어 서늘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15도입니다. 오늘 2시에 취재 현장 마칩니다. 감사합니다.